안녕하세요. 초등원빠TV의 짠쌤입니다. 요맘때 자녀교육 8월달입니다. 8월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코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8월입니다. 뭐죠? 여름방학의 절정 시기입니다. 그죠? 이 여름방학 한중간에 있는 요 시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코칭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방학 때다 보니까 부모와 평소 지내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즐거울 때도 있어요. 아, 이렇게 재밌고 즐거울 수가 있냐.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못된 어떤 행동과 말을 할 때 계속해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적절하게 훈육하고 지도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막 갑자기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말대꾸를 하고 말대답을 하고 부모와 약간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부모도 아이를 야단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이렇습니다. 아빠가 너 화가 난 거는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화가 나. 야, 네가 지금 정리도 안 하고 그리고 치우지도 않고 지금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난다? 엄마가 지금 아까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너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 속상해. 자, 이 세 가지의 대화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엄마가 화가 나. 아빠가 화가 나. 누가 주어예요? 말하는 부모가 주어인 거고 주어인 부모가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고 있죠. 엄마가 화가 나. 아빠가 화가 나. 너 잘못이야. 너 때문에 지금 화가 난다고. 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네가 문제잖아. 아이한테 쏘아붙이는 대화와 엄마가 화가 나, 아빠가 화가 나, 이 엄마 아빠가 주어가 되는 이 문장 그리고 느낌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로 아이와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감정을 절제한 상태에서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방학 동안에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현명하게 잘 넘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 뭘 해야 될고 방학 때 뭐 어떻게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계속 걱정이신 엄마 아빠들이 계시는데요.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이와 공유하십시오. 아이들은요, 모든 것이 다 배움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화분에 물 주는 것, 우편함에 우편물을 가져오는 것, 전기세를 납부하는 것, 그리고 방에 청소하는 것, 은행에 방문하는 것, 그냥 물건을 사는 것, 그리고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는 것조차도 다 공부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걸어가면서 교통 정리된 것들을 배우고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배우고 물건을 사면서 경제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개념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건을 분류하게 되고 물건의 이름이 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파는지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에겐 배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냥 데리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계속해서 뭘 해요? 질문을 합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 상점에서는 주로 어떠한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지? 그렇지. 이 물건들을 팔 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물건들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경영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에게 이 2세 경영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 아이에게 하는 대화예요. 이 상가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이 상가는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이 상가는 다른 상가와 어떠한 특별함, 차이점, 특성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이 없었대요. 몰랐대요. 그런데 아빠가 조금씩 힌트를 주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름 생각이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그쪽으로 트이니까 아이도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 상가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이지?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질문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아이가 그쪽으로 트이는 것이죠. 안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노란색 불에서는 어떻게
멈춰야 되겠지. 그런데 가는 차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녹색불이 켜졌을 때 바로 길을 건너기보다는 왼쪽 오른쪽, 그지? 충분히 다시 한번 살피고 길을 건너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지도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회전할 때 그냥 차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따라서 차가 오는지 충분히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 자, 주차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차들이 앞뒤 좌우를 잘 못 볼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사소한 거,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 뭘 비교하면 좋을까? 현명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소비 기한이 충분히 있는지도 보는 거고, 그리고 내용물도 나와 있고 영양 성분도 나와 있네. 영양 성분에서 뭘 보면 좋을까?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인 거지. 포화지방, 그래, 과자에 봤더니 포화지방이 되게 많지. 그리고 당류가 뭐야? 설탕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몸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설탕의 양의 30%나 이 과자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이에게 일상에서 모든 과정들을 같이 공유하는데 내 아이는 경영적으로, 경제 쪽으로, 또는 어떤 뭐 운동 쪽으로, 영양 쪽으로, 의학 쪽으로 키우고 싶다면 관련된 질문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이 방학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고 여행하고 뭐 새로운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일상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시죠. 방학이 마무리돼가는 시점도 분명히 다가오죠. 8월 말이면요.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학 반성회. 이번 방학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 3가지. 좋아.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우리가 왜 사진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핸드폰에도 있기는 하지만 또 잘 정리가 안 되고 인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화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라서 가족 밴드를 만드셔갖고 거기에다가 이번 여름방학 때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또 올려보시면, 그러니까 비공개로 우리 가족들만 보는 것이죠. 가족 앨범처럼, 디지털 앨범처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방학 반성회니까 반드시 성찰 활동이 있어야죠. 이번 방학 때 배운 점, 배느시를 해보는 겁니다. 배운 점은 뭐고, 또 느낀 점은 뭐고, 또 앞으로 다음 방학 때 계획을 할 때 이거는 참조했으면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을 하면서 좀 아쉬웠거나 계획을 세울 때 좀 잘못됐거나 후회가 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메모해 두고 다음 겨울방학 때 이런 것들 참조하고 또 다음 여름방학 때 참조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학 반성회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또 추후에 계획할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티타임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그냥 적어놓고 정리해 두는 것이에요. 정리해 두는 거죠. 가족 밴드에다가 같이 정리해서 놔두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었지 라고 말이죠. 네, 방학입니다. 방학, 아이들도 물론 정말 좋아하고 기다려지고 했던 건데 뭐 어느새 저물어지면 또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방학 숙제죠. 뭐 방학 숙제 안 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방학 숙제가 보통은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일기를 쓴다거나 독서록을 쓴다거나 뭐 방학 동안에 기억나는 거 에세이를 써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한 열흘 전부터는 방학 숙제 한번 챙겨보면서 슬슬 이제 개학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 아이들이 책상 앞에서 공부했던 시간보다는 초등 시절이니까 아마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배웠던 활동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책상 앞으로 천천히 와서 엉덩이 시간들을 좀 늘려나가는 패턴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 숙제도 체크하고 생활 패턴도 약간 학교 패턴으로 좀 돌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너무 늦잠을 자고 또 너무 늦게 일어나고 했던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방학 때 첫 일주일이 너무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그죠? 예, 완전 바이오리듬이 깨져 있는 상태에다가
이제 그걸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그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컨트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부모에게는 너무 곤욕스러운 시간이셨을 겁니다. 하루에 3끼를 다 챙기셔야 되고 아이의 안전, 그리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아이의 계획, 스케줄, 매니저 역할까지, 그리고 때로는 교사, 선생님 역할까지 하시면서 아마 집에서 꽤 힘들고 피곤한 시간을 보내셨고, 누구보다도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는 계약을 부모들이 손꼽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정말 더없이 좋은 또 재미있는 추억할 만한 방학을 보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네, 초등엄빠TV 구독해 주시면 하루에 10분 정도 내외의 알찬 영상을 매일 배달해 드리니까 라디오처럼 들으십시오. 예, 라디오처럼 이동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아이들에게 뭘 먹이면 좋을지, 요맘때 뭘 아이들에게 챙겨주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짧은 말 한마디라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와 잘하는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대단해, 놀라운데 우리 딸, 우리 아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죠? 꼭 언어적인 칭찬이 아니더라도 비언어적인 칭찬, 눈빛 하나, 손짓 하나, 그리고 짧은 스킨십 하나가 우리 아이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죠? 사계절을 나눠 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 초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방학 동안에 짧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요런 것도 해주시면 어느 순간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크게 성장하는 뭔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아주 작은 겨자씨들을 많이 심는 그런 알찬 8월의 여름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장쌤이었습니다.